안녕하세요. 존스퀘어드입니다. 오늘은 MSI의 업데이트된 헥사코어 카비레이크 R 노트북 중 중급기라 할 수 있는 GP63 레이더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리뷰를 들어가기 전 기대되는 점은 전 세대의 상급 모델인 G63의 쿨링 시스템과 바디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이며, 따라서 부품들의 성능을 최대로 이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리뷰에서 짚고 넘어갈 점은 8세대 인텔 코어는 7세대에 비해 싱글코어 성능 개선이 크게 없기 때문에 과연 게임에서 8세대 i7 8750H가 필요한지입니다. 본 리뷰로 들어가자면, 외관의 경우 상당 부분 전세대의 상위 모델인 G63과 거의 동일합니다. 상판은 브러쉬드 알루미늄이며 키보드와 팜레스트 부분은 브러쉬드 알루미늄 마감의 플라스틱입니다. 하판과 모니터 부분은 좀 더 일반적인 플라스틱 재질이며, 따라서 노트북 자체는 평균적인 2.2kg의 무게입니다. 화면의 베젤 역시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성은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의 표준 정도를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게이밍 노트북인 만큼 170W의 충전기가 500g 정도로 일반적인 사무용 노트북보다는 휴대하기에 조금 더 무거울 것입니다. 기타 기능 중에는 MSI의 드래곤 센터가 있으며 DPI 조정,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상당히 유용한 모드 컨트롤, 펜 속도 조절 등과 화면 설정 등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에 대해 약간 아쉬운 점을 말하자면 화면 옵션이 60Hz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20Hz를 원하시면 상급의 G 계열로 가야 하며, 동일 사양에서 30만원 정도의 가격이 추가되거나 전세대의 i7 7700HQ 모델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는 추후 성능 부분에서 더욱 설명하겠습니다. 화면의 밝기와 대비는 각각 300니트와 800대1로 좋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중저가형 노트북이 화면에서 원가 절감을 하는 것과 대비되게 좋은 편은 87%의 색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 칼리브레이션을 보자면 기본 보정은 중간 밝기와 높은 밝기의 영역들이 채도가 낮아져 약간 물 빠진 색감을 줄 수 있습니다. 빨간색이 특히 초록색이 약간 부족하지만 여전히 그래픽 좋은 게임들의 색을 감상하는 것이 가능하며 미디어 시청 용도로도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작은 편인 51Wh이며 고전력 부품을 탑재하였기 때문에 그닥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과 비슷하게 저부하 상태에서도 5시간, 조금 더 심한 부하에서는 3시간 10분 정도의 사용을 보이며, 잠깐씩 배터리가 없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장기 휴대 시 충전기가 필수적입니다. 성능 면에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과연 업데이트된 i7 8750H가 i7 7700HQ에 비하여 필요한지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게이밍에서는 그다지, 영상이나 블렌더, 3D 렌더링 작업에서는 상당히입니다. 대부분의 게임들은 싱글코어 성능을 중시하고 8개 이상의 스레드를 쓰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전세대와 일반적으로 5에서 10% 정도의 차이밖에 없을 것이며, 1060 수준에서는 대부분의 게임들이 GPU 병목에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차이는 더욱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뷰어처럼 영상 작업을 하거나 3D 모델링, CAD 등의 경우에는 3에서 40% 정도의 성능 개선을 보여주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이밍 우선시하는 분들은 비슷한 가격의 전세대 G63 7RE 레이더 모델을 구매하시면 i7 7700HQ로 내려가긴 하지만 120Hz 패널의 빠른 응답 속도와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노트북의 성능으로 돌아가자면 업데이트된 인텔 8세대 코어와 함께 G63의 쿨러 유닛을 탑재하여 매우 뛰어난 쿨링 성능을 보여줍니다. 최대 게이밍 주도 부하에서도 CPU와 GPU는 80도를 넘지 않으며, CPU는 고정 3.9GHz, GPU는 1840MHz 정도의 매우 높은 클럭을 보여주며, 이는 동스펙의 노트북 중 최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쿨링 성능 덕분에 i7 8750H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으며, 시대벤치 1050점, 파이어스트라이크 GPU 12500점으로 데스크탑 7세대 i7과 GTX 1060 3기가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소음은 이러한 성능에 걸맞게 크며 온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52dB의 상당히 큰 소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소음이 싫다면 약간의 성능을 희생하고 전력 소모와 소음을 상당히 낮추는 컴포트 모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컴포트 모드 사용 시 CPU의 최대 부스트가 3.1기가 정도로 하락하며 GPU 클럭은 1600MHz와 1800MHz 사이의 유동적인 모습은 보입니다.
때문에 약간의 성능 타격으로 평균적인 1060 노트북 수준이 되지만 소음은 평균 이하인 46dB 정도로 감소하며 비슷한 급의 게이밍 노트북보다 약간 더 조용합니다. 대부분의 게임들은 GTX 1060 수준에서 GPU 제한을 받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와 배틀필드는 5에서 10% 정도의 성능 하락, CPU를 더 많이 요구하는 오버워치는 15% 정도의 성능 하락을 보여줍니다. 추가로 구성에 대해 한 가지 말하자면 80에서 90프레임 정도를 넘어가는 고프레임 레이트 게이밍 시 엔비디아 옵티머스의 램 내역폭 문제 때문에 기본 8기가 모델은 성능은 100% 사용하지 못하며 80에서 90프레임 정도를 넘기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버워치 등의 고프레임 레이트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16기가의 듀얼 채널 램을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MSI 쿨러부스트 5 모듈은 배기가 상당히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배기에 충분한 양의 공기를 바닥에서 빨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바닥에서 뒷면을 살짝 들어 올리게 되면 흡기가 대폭적으로 개선되며 소음의 3-4dB 정도의 감소와 평균적으로 5도 정도의 온도 하락을 보여주므로 가능한 경우 뒷면에 지우개 등을 끼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음 테스트는 일반 스포츠 모드와 컴포트 모드, 뒷면을 1cm 정도 들어 올린 3개의 상태로 하겠습니다. 30cm 정도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목소리의 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능과 관련 떨어지지만 MSI의 불만점을 하나 말하자면 MSI 노트북들은 나사 중 하나에 워런티 스티커를 붙여였는데 이 스티커가 훼손될 시 무상 AS를 거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상 AS를 유지하면서 업그레이드나 램 추가를 하려면 공식 AS 서비스 센터에 가야 되므로 추가로 비용과 귀찮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결성 면에서는 갖추을 것은 다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USB 3 3개, HDMI,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램 포트, USB-C 1개, 오디오 입출력, 그리고 SD카드까지 빠질 것이 별로 없는 모습입니다. 이미 노트북이 좋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어 외장 그래픽의 효용이 떨어지고 이외의 저장 장치는 대부분 USB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라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키보드는 MSI 노트북에서 익숙한 스틸 시리즈 키보드이며 게이밍과 타이핑 모두에서 탁월합니다. 긴 스트로크, 좋은 반발감과 댐핑 덕분에 장기간 타자 시 손의 피로감이 적습니다. 키보드의 RGB 라이팅은 개별 키 컨트롤이 아니라 좌우로 3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높은 모델처럼 화려한 RGB가 있지는 않으나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키 레이아웃에서 약간의 차이점은 윈도우 키와 FN 키의 위치가 뒤바뀌어 있고 오른쪽 시프트 키가 약간 작다는 점입니다. 윈도우 키와 FN 키의 위치는 MSI의 드래곤 센터를 통하여 변환할 수 있습니다. 트랙패드는 팜레스트와 동일한 재질로 되어 있으며 부드럽지 않고 손가락이 쉽게 끌립니다. 또한 임식 감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손끝으로 누르면 반응이 씹히는 경우가 많고 손가락의 볼 부분으로 눌러야 됩니다. MSI가 자이언트 스피커로 광고를 하는 것에 비하여 스피커 성능은 그닥 좋지 않습니다. 이는 상급 모델인 작년 G 계열에서 있었던 스피커 유닛에서 우퍼 부분을 제거한 결과로 울트라북과 비슷한 소리를 보여줍니다. 나이믹 소프트웨어의 음악 모드를 키면 고음이 약간 늘어나고 중음에 거슬리는 피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만 여전히 1000Hz 이하로부터 소리가 감소하여 중음과 저음이 부족한 깡통 소리가 나게 됩니다. 플라스틱 바디이기 때문에 공진으로 인한 별도의 웨이퍼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오디오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게이밍과 함께 워크스테이션 일이 가능한 또한 미디어 시청 용도로도 크게 나쁘지 않은 노트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스피커 성능은 실망스럽게도 안 좋은 편이며 손에 잘 끌리고 자주 입력이 무시되는 트랙패드는 안타깝습니다. 또한 오직 게이밍만을 중시하신다면 전세대 동일 사양 노트북의 120Hz 패널이 더 빠르고 부드러운 게이밍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세대 인텔 코어의 3에서 40% 정도 개선된 성능은 영상 편집, 3D 작업 등에서 상당한 개선이며 탁월한 쿨링 성능이 가져다주는 좋은 게임 성능과 함께 좋은 화면은 게이밍과 미디어 시청 둘 다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존스퀘어였습니다. 이 리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다음 리뷰에 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